일렉트로캠입니다. 자,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이런 엇갈린 행보, 좀 대비가 되는 모습이 보여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테슬라 주식이 오늘 좀 많이 내렸죠. 근데 뭐 워낙 어제 많이 내렸고 아직 1100불 이상이 있기 때문에 뭐 어제 너무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시장 상황도 있겠지만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와 대비돼서 지금 GM과 포드가, 어제도 제가 얘기했죠. 이제 포드가 좀 관심을 받는, 물론 테슬라도 많이 올랐지만 2021년을 돌이켜 봤을 때 포드도 많이 올랐고, 어제 제가 테슬라가 많이 올랐다 얘기했는데 그게 포드가 질투를 유발했는지 농담이긴 합니다만, 오늘 엄청 올랐습니다. GM도 엄청 올랐거든요. 근데 어떤 면이 대비되는 거냐면, 지금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GM이 안타깝게도 거의 100년? 아니, 정확히는 한 90년쯤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시장이 아니라 미국 시장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항상 토탈 판매량으로는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보면은 GM, 포드, 크라이슬러, 이 진짜 유명한 빅3죠. 이 세 회사가 지금 탑3 랭킹을 미국 내 판매량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픽업 트럭의 그런 엄청난 힘을 받아서, 그러니까 미국은 세단 그렇게 시장 크지 않죠. SUV 강세이지만 픽업 트럭 또한 엄청 강세입니다. 그런 것들의 영향으로 항상 이 미국산 브랜드가 엄청 미국에선 독보적인 지위를 가졌는데 그걸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딜리버리 데이터들이 테슬라뿐만 아니라 이렇게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GM이 이제 90년? 거의 뭐 한 센츄리 만에 토요타한테 1위를 뺏긴 겁니다. 이게 참 그러니까 본토에서, 물론 사실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뭐 당연히 이게 일본 브랜드라서 신경을 안 쓸 수는 없긴 하지만, 사실 상당수의 토요타 차들들은 미국에서 생산되니까 뭐 아주 또 그렇게 치명타는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상징적인 의미를 갖긴 하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1위를 뺏겼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7%나 올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확실히 이 대비되는 모습을 보면서 전기차에 더 웨이트 밸류를 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GM도 그렇고 포드도 어제 이어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F150의 생산, 오늘 또 이런 뉴스가 또 나왔죠. 지금 생산량을 더 올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프로덕션을 몇 배, 뭐 더블 시킨다고 한다고 하죠. 근데 될지 안 될지 이제 배터리나 이런 것들도 차근차근 얘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전기차의 노력, 그러니까 지금 내연기관에서 1위를 내주든지 말든지 어떤 전기차에 이제 편승하는, 내가 전기차를 더 할 거라 그러면 주식 시장은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딱 이런 동시에 토요타한테 이제 내연기관, 그러니까 토탈 차 판매량은 이제 완전히 뺏겼습니다. 그냥 참 뭐랄까, 이런 세월의 변화, 격세지감, 이 정말 본토에서 정말 견고하던 그런 철옹성이 일본 브랜드에서 이제 깨지고, 뭐 물론 토요타도 미국에서 많이 생산하긴 하지만 제가 얘기했듯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 그렇지만 그런 와중에서 전기차를 하게 되면 주식시장은 반응한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 리딩하는 건 당연히 테슬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대비된다라는 거죠. 그간 되게 힘들어 보였지만 미국 브랜드들도 나름 어떻게든 쉬프트 하려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노조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물든 칩 쇼리지, 물론 이거 뺏긴 요인이 칩 쇼리지를 세게 맞아서 그런 서플라이 체인 이슈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나름 고군분투해서 일렉트릭 카로, 그러니까 전기차로 쉬프트 하니까 주식시장은 반응하지만, 토요타는 아버지도 말씀하셨지만 생쇼만 하고, 그러니까 어떤 실리를 취한다고도 볼 수 있나요? 이런 딜리버리를 엄청 내연기관을 더 많이 팔아서 여전히 이런 코롤라나 이런 것들 보면은 값이 싸니까요. 물론 나중에 유지비가 좀 더 들기는 이제 해가는 추세지만, 이제 유가가 많이 올라서 그래도 어떤 실리를 챙기는 모습, 이런 것들이 대비된다라는 거죠. 옛날 같았으면 이런 판매량이 떨어졌다라면은 주식도 엄청나게 영향을 받을 텐데, 정반대로 GM도 엄청 오르고 포드도 엄청 오르고, 시장은 전기차를 원하고 있는데 이게 타이밍이 어떤지, 참 어쨌든 확실한 건 팩트만 전달드리면 이렇게 대비가 된다라는 거죠.
반면에 전기차 쉬프트의 지지부진한 이 토요다는 어제 얘기했듯이 주식이 생각보다 작년에 이렇게 오르진 않았지만 지금 판매량은 미국 시장 1등이다. 다시 한번. 요것만 대비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기아차 이야기도 해볼까요? 현대기아차도 미국에서 판매량이 무려 19% 작년 엄청 올랐습니다. 뭐 나름 국내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유럽에서는 전기차를 많이 민다고 하지만 아이오닉 5가 제가 많이 비판을 했죠. 이게 딜리버리가 안 된다고, 왜 이렇게 미국엔 안 내놓냐고. 그래서 결국 딜리버리를 12월 달에 해서 엄청 그래도 좀 할 줄 알았는데 작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현대는 아이오닉 5를 153대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총 153대를 팔은 거죠. 그리고 코나의 화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중간중간 중단이 된 것도 있고요. 뭐 GM도 시프트하는 노력은 보이지만 화재 때문에 현재 스탑돼 있죠. 그래도 그 전까지는 꽤 팔았고,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도 이것도 대비되는 거죠. 왠지 내연기관에 집중을 하면은 판매량이 오르는데 전기차는 역시 제가 비판했듯이 올해 그래도 나왔다라는데 저는 의미를 더 둘까 합니다. 저는 이거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겨우 이거 계속 미뤄졌던 거지 않습니까? 뭐 여름 전에 나온다, 은근슬쩍 이제 가을에 내놓는다, 기사를 그렇게 쓰시더군요. 근데 제가 이미 여름 때부터 주행거리나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면서 아이오닉 5가 그래도 좀 나오지 않을까, 나온다고 그러더니 결국 153대. 그렇지만 왠지 토요다를 좀 따라가는 모습이 여기서 보이는 거죠. 전기차를 덜 팔면 이 마켓 쉐어를 더 가져가는 건가? 아직 때가 아닌 건가? 그렇지만 주식시장은 쉬프트 하면 미국 브랜드들 보시듯이 이게 주식이 팡팡팡팡 뛴다라는 거죠. 오늘 이런 흐름이, 이런 자동차 회사들의 큰 흐름이 보여져서 참 현대기아차도 빨리 전기차를 미국에 더 밀어내주길, 많이 생산해주길 바라기도 하지만 참 이게 내연기관으로선 참 딜레마다. 결국 전기차를 덜 팔면 마켓 쉐어를 더 가져가는 거 아닌가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이런 시장의 모습이, 이런 트렌드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팔아야 되는 건지 쉬프트를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아마 제목을 제가 이렇게 질 것 같긴 한데 진짜 애매하다. 그러니까 토요다가 미국 시장 1등 하면서 전기차 안 하면 이렇게 됐는데 저도 참 애매합니다. 더 자세한 거는 GM은 뭐 물론 뒤지긴 했지만 한 5% 정도 이제 부족한 정도,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제는 미국 브랜드랑 유럽 브랜드 이렇게 해도 테슬라까지 다 넣어도 이제 약간 40%를 넘는 정도. 미국도 그러니까 무한 경쟁과 해외 브랜드들이 참 이렇게 경쟁하는 정말 큰 오픈된 자동차 시장이라고도 또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세 데이터들을 보면. 여튼 그래도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계속해서 그런 트렌드 대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뉴스로는 제가 어제 신장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거 줄 탄다고 이미 얘기를 했죠. 아니나 다를까 오늘 뉴스에 이런 게 뜨더라고요. 제가 정확히 지적한 대로 이 화이트하우스의 이제 대변인이 뭐 딱히 테슬라라고 찝어 얘기하진 않았지만 프라이빗 섹터 역시도, 그러니까 그런 사기업도 현재 정부가 하는 거에 동조를 해야 된다. 어떤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방침을 세웠으면 사기업도 다른 면을 볼 수는 없을 거다. Cannot look the other way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이거 줄 탄다고 제가 어제 그래서 얘기를 한 건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또 이런 기사가 나와서 제가 정확히 어제 얘기했듯이 줄 타는 모습이 고스란히 보여져서 그렇지만 또 테슬라 입장에서는 지금 테슬라는 중국에서 거의 애플과 같은 위치로 가는 것 같긴 합니다. 뭔가 좀 고급 브랜드라든지 좀 이렇게 선도하는, 리딩하는 좀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애플과 비슷한 느낌으로 지금 중국에서 이제 자리 잡아가고 있고, 중국도 역시나 큰 시장이기 때문에 요것도 대비되는, 제가 그래서 어제 했던 이야기의 좀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디테일한 이렇게 서포팅 머티리얼을 또 뉴스로 백악관에서 이렇게 내주니까. 근데 현재 테슬라는 중국에서 굉장히 잘 하고 있고 공장도 잘 돌고 있고, 베를린 공장이 완벽히 세틀다운 할 때까지는 중국에서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 시장도 크고 잘 팔리고, 그러니까 참 놓치기는 힘든데 현 정부에, 그러니까 굳이 신장의 쇼룸을 만들 필요가 있었는지, 그 참 작두를 타는데 자꾸 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특유의 이런 작두 타는 모습을 제가 예전에도 작두 탄다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또 이런 모습이 보여서
하여튼 그래도 지금까지 잘 헤쳐나왔으니까 잘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어제 그런 연장선상에 아주 제 의견을 뒷받침해 주는 걸 화이트하우스에서 얘기해서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고요. 예, 마지막은 솔라루프입니다. 이것도 제가 예측을 했었는데 확실히 또 그거에 부합하는 회사들이 나와서 테슬라가 솔라루프를 굉장히 밀고 있는데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결국은 솔라셀의 가격은 지금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솔라셀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설치비, 소프트 커스트가 너무 비싸서 이거 정부 보고서에도 나왔던 얘기죠. 지금 솔라 패널 가격은 정말 낮을 대로 낮아져서,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런 집에다가 솔라 패널이나 루프를 설치할 때 소프트 커스트가 많이 드는 거지 패널 가격이 비싼 게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가격을 낮춰야 되는데 테슬라가 이런 인스톨레이션, 루프를 설치하는데 문제가 많다고 제가 계속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거의 어떤 경쟁사라고 해야 될까요? 이 회사가 하나 나왔는데 이제 이번 2022년 CES에 나온 GAF 에너지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사실 이 회사는 거의 지붕 회사더라고요. 미국에 이제 루프를 이제 그냥 루프를 천년만년 쓰는 건 아니거든요. 짧으면 7년, 이제 아스팔트 계열의 싼 걸 하면. 근데 접착제라든지 잘 설치하면 뭐 한 10년, 20년도 쓰긴 하니까요. 그런 루프 쪽 관리 회사인데 저는 차라리 이런 루프 회사가 더 잘할 것 같다라는 예상을 그때 조심스럽게 하긴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솔라 패널과 루프 가격은 세지 않거든요. 지금 어떻게 설치하냐의 문제니까 기존의 루프를 잘 설치하는 회사가 이걸 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회사가 진짜 기존에 그냥 네일건, 그러니까 루프 다루듯이 정말로 테슬라가 많이 고안을 해서 이걸 설치를 쉽게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육이 필요 없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패널이니까요. 근데 정말로 아예 진짜 루프 같이 핸들링하는, 그러니까 기존의 루프 업자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에 좀 부합해서, 그러니까 소프트 커스트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무려 이제 50%나 더 적게 테슬라 대비해서 이제 그걸 이제 내세워서 이젠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럼 테슬라한테 안 좋은 거냐? 아직 이 시장은 미비합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제 리퍼럴 코드 아무도 안 썼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시장이 작기 때문에 일단 파이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쟁사가 나온다 그래서 테슬라가 죽는 게 아니라 이런 회사가 어떤 또 물꼬를 터주면은 테슬라도 금방 이게 이쪽 방향으로 우리가 해야겠구나 해서, 테슬라는 배터리라는 엄청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커지면은 저는 둘 다 윈윈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가 더 많이 나와줘서 더 좋은 아이디어로 솔라루프를 손쉽게 미국에서 뿌려주는 그런 시대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